법원행정처장님, 예. 그 기록에는 공판 기록과 수사 기록이 다 들어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 또 일반론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그런 아니 말씀. 잠깐만요. 아는 분이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사 기록이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내가 알아본 바로는 수사 기록은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지껏 1심, 2심에 스캔이 되어 있고 그것을 보았을 겁니다라고 하는데 보았는지 안 보았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공판 기록에 수사 기록이 같이 있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그래서 무슨 기록을 봤다는 겁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1심 기록 그거 어떻게 들어가서 볼 수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님 그거 어떻게 대법관이 들어가서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이제 스캔 작업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스캔 작업이 들어오면 모두 다 볼 수 있어요? 접근권이 있는 접근권이 언제 주어지게 돼요? 이 기록은 사건 기록 인수 인계부 언제로 인계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이 보내준 거예요. 그 부분은 잠깐만 정보화 실장한테 제가 마이크를 넘겨되겠습니까? 누구요? 정보화 실장. 정보화 실장님 알고 있습니까? 이 기록은 언제 인계됐어요? 여러분이 보내준 자료에 4월 22일로 되어 있어요. 기록- 그렇죠? 4월 22일로 되어 있으면 4월 22일 날 기록이 인계됐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기록 인계가 4월 22일로 기재된 건 맞습니다. 4월 22일 날 기록이 인계된 걸로 되어 있어요. 4월 22일 날 기록은 인계되었고 그리고 소부에 배당된 게 그래서 4월 22일이고 전원합의체를 올린 게 4월 22일이고 4월 24일 날 표결했고 여러분은 볼 겨를이 있어요 없어요 대법관들이? 이거에 대해서 접근권이 들어가려면 접근권은 어떻게 해서 들어가요? 말씀해 보세요. 접근권은 어떻게 들어가요? 인계가 된 다음에 접근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종이 기록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오늘 왜 이렇게 거짓말들을 하는 겁니까? 법원은 우리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줄 아세요? 몇 군데만 물어봐도 나오는데 공판 기록이 같이 있는지 수사 기록이 같이 있는지도 정확하게 확인 안 돼 있고 금방 누구라 그러셨죠? 사법정보화실장 원호실. 사법정보화실장님 거기에 공판 기록과 그러면 수사 기록이 같이 들어 있습니까? 저희는 시스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실제 기록은 여기는 보지 시스템 프로그램을 인용해서 모르겠다 그러고 우리 국장님은 모르겠다 그러고 처장님은 모르겠다 그러고 그리고 지금 얘기는 올라갔으면 누군가 눌러서 봤을 겁니다. 접근권은 그렇게 함부로 있어요? 아무나 들어가요? 재판하신 분 얘기해 보세요. 법원행정처 차장님 예. 판사시죠? 그러니까 접근권에 대해서 제가 정보화 실장이 이야기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정보화실장 접근권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대법원 사건에 대해서 전 재판 사무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은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 즉 대법관과 참여관 그리고 그에 따라서 검토 권한이 부여된 재판연구관 등이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접근권이 있죠. 그럼 그렇습니다. 인계가 4월 22일 날 됐으면 그때부터 접근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접근해요? 우리 처장님 말씀처럼 3월 28일 날 왔으면 3월 28일 날부터 접근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게 공판 기록이 있고 수사 기록이 있어요. 아무나 접근이 가능해요? 대법원장이 접근해. 그럼 접근 가능해요? 이렇게 시스템이 엉망이에요? 이게 벌써 며칠째 온 건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시죠? 법원행정처장님 제가 알기로 이제 그 대법원에 상고 사건을 접수가 되면은 그러면 전체 대법관에게 접근권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했어요. 전체 대법관에게 무슨 접근권하니 그냥 줍니까? 상고 사건의 구조상 이제 전압 사건의 성격을 처음부터 그리고 우리 대법관 해보셨죠? 그러니까 말씀드립니다. 대법관 해보시면서 올라온 사건 언제나 접근 가능했어요? 제가 저희 소보 사건이 아니라도 다른 소보 사건이라도 필요하면은 그 사건을 들어갔어요? 들어가 본 적 있어요? 민사 사건의 경우에는 형사 사건 들어가 본 적 있어요? 없어요? 형사 사건은 저는 들어가 보진 않았습니다. 없잖아요. 민사 사건과 같이 이게 보세요. 이거 형사 사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대선 개입 사건이에요. 이걸 얘기하는데 지금 다른 소리를 하십니까? 형사 사건에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잖아요. 이번 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은 못 들어가요. 누군가 들어가게 했기 때문에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들어가게 한 사람은 그것을 제대로 지키면서 들어갔을까요? 제가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종이로 하는 거 아닙니까? 종이로.
우리가 아까 대법관실에 들어갔어요. 종이들이 잔뜩 쌓여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대법관실에 들어갔어요. 아니, 이렇게 스캔으로 간단히 할 수 있으면 스캔으로 간단히 하시지? 왜 종이를 거기다 잔뜩 쌓아놨어요? 접견실은 종이로, 자료로 잔뜩 쌓여져 있더라고요. 그것은 왜요? 종이로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기록 관리 책임 때문에 주심 대법관실에 일단은 기록 변명하지 마세요. 존경하는 법원행정처장님,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 이 사건이 잘 된 겁니까? 틀렸다라고 생각할 때는 틀렸다고 정리해 주셔야죠. 법원은 왜 자기네 거는 굳이 지키고 정리를 안 하십니까? 틀리면 스스로 틀렸다고 서로 비판하셔야죠. 그럼 바꿔주셔야죠.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시간 조금만 더 주십시오. 네. 제가 한번 틀어봐 주세요. 법원행정처장님, 제가 지난번에 놀라운 말씀 들었어요.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합법일 수가 있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위헌적이라고 이야기를 며칠 후에 그거는 12월 6일 날 와서 위헌적이라고 얘기했어요. 어제 왜 대법원에서는 대법원장 그리고 법원행정처장, 차장 등이 다 모였죠? 법원행정차장이 더 먼저 모였죠? 왜 모였어요 갑자기? 그날 12월 3일 날 왜 모였어요? 법무부는 12월 3일 날 모여서 구치소의 수용시설 3,600개를 찾아봤습니다. 그거 숨기고 숨겼지만 다 복구되어서 드러났어요. 법원은 왜 모였어요? 말씀해 보세요. 자, 틀어봐 주세요. 법원은 왜 긴급회의를 열었죠? 계엄이 만약 합법적이었다면 저희들이 계엄에 따라야 할 조치가 있고 또 사법부의 기능도 정지될 수 있어서 저희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날 비상계엄이 합법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은 모여서 조치를 취하려고 움직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누가 모이라고 했어요? 법원행 조치가 있고 또 이제 사법부의 그렇죠. 계엄이 만약 합법적이었다면은 저희들이 이제 계엄에 따라야 될 조치가 있고 또 이제 사법부의 그렇죠. 작동이 정지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법원도 똑같습니다. 자, 제가 깜짝 놀랐어요. 누가 그날 회의하자고 했습니까? 누가 그날 회의하자고 다 모이자고 시작했습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계엄이 합법적이라면 저희가 따라야 될 조치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은 모인 거예요. 법무부도 그래서 모인 거예요. 그렇게 모이자고 한 사람이 법원행정처 차장이 제일 먼저 모였죠? 법원행정처 차장이 모이자고 했습니까? 처장이 모이자고 했습니까? 이렇게 모일 때 누가 모이자고 하는 겁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모이자고 했습니까? 그날은 조희대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차장 다 모였어요. 그렇죠? 누가 모이자고 했습니까? 합법적이라면 따라야 될 조치가 있고 그리고 사법부의 기능이 정지되면 군사법원처럼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모인 거죠? 그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그 합법적이 아니라고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사람 보내달라는 요청에도 거부를 했고 며칠 뒤에 제가 자신 있게 이것은 위헌적인 조치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니 여러분 왜 모였어요 그날? 여러분은 국회에서 비상계엄을 해제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이건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아까 나경원 의원 얘기하듯이 합법적일 수 있다. 합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모이신 거예요. 그런데 국회가 그 비상계엄을 해제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불법이라고 조희대 대법원장 한마디라도 얘기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12월 3일, 12월 4일, 12월 5일 한마디라도 얘기했습니까? 법원에서 얘기한 적 있습니까? 예, 그때 저희들 모였을 때 우리 대원장님도 이것은 이제 위헌적인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꺼낸 적이 있고 저희들도 같은 취지로 이야기를 나누어서 그래서 요청에 거부를 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뭐 제가 소집한 건 아닙니다만 요청의 거부는 몇 시에 했습니까? 그것도 이제 그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회에서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나니까 여러분이 한 거잖아요. 양심에 손을 얹고 하십시오. 여지껏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렇게 빠르게 해서 파기환송을 시키는 그 무리한 일을 한 것을 왜 계속 쉴드를 치죠? 여러분 알고 보니 한 배였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여지껏 저희들이 왔지만 로그인 기록을 달라고 해도 로그인 기록도 내놓지 않는 이유가 뭐지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말이 바뀌었어요. 1심, 2심 스캔해서 올려놓다고요? 대법원에서 스캔하는 것도 아니고 1심, 2심에서 스캔한 걸 볼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럼 거기에 수사 기록은 들어있습니까? 이 접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무도 답변 못 하잖아요. 예, 말씀해 보세요.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은 대법관 등에게 있는 게 맞습니다. 대법관이 아까 이야기하던데요. 우리는 그냥 접근하지는 않 못한다. 말씀하시잖아요. 한 번도 접근 못했다고. 근데 무슨 대법관이 얘기했어요? 그럼 올라온 사건마다 대법관이 다 볼 수 있어요? 접근 권한을 부여를 했고요. 실제로 대법관님께서 권한을 누가 부여했어요? 시스템 관리를 하는 대법원에서 전산 직원이 사무분담표에 따라서 전산 직원이 그걸 부여했어요?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세요? 전산 직원에게 그러면 그 권한을 주라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법원행정처에서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얘기하죠. 법원행정처장이 그러면 거기 접근하라고 권한을 부여했습니까? 일반적인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압 사건으로 전압이 아니라 상고 사건으로 접수되면은 그때는 이제 전체 대법관들한테 접근 권한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접근 권한 주신 적 있어요, 없어요? 법원행정처에서? 그러니까 접근 이론적인 설명 좀. 법원행정처에서 접근 권한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프로그램 제작 권한을 부여하였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시스템 관리자의 저희 규정에 의해서 시스템 만들 때 부여되어 있고요. 그러면 모든 대법관이 다른 사건 소부에 배당되기 전에 다 볼 수가 있어요? 시스템상으로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돼요, 안 돼요? 소부에 배당되기 전에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법원행정처장님, 소부에 배당되기 전에 다른 사건들을 다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보려고 하면 볼 수도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현실적으로 저희들 사건 처리 때문에 바쁘니까 소부 배당되기 전에는 잘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거의 현실이란 것하고 지금 우리 이제 정부와 실장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론적으로는 접근권이 부여됐기 때문에 누구든지 소부 관계없이 또 심지어는 소부 배당 전에도 이제 접근해서 볼 수 있다라는 이론적인 부분하고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럴 여력이 없어서 안 본다는 것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1심에서 올라온 거, 2심에서 올라온 거 아무나 대법관이면 다 들어가서 볼 수 있습니까? 상고에 올라오면 그것이 소부에 배당되는데 여기 올라온 기일은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좀 그만할까요? 4월 며칠로 인계된 걸로 되어 있습니까? 4월 며칠로 인계됐어요? 기록 인계부에 의하면 4월 22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4월 있습니다. 22일로 인계되어 있으면 대법원장들이 본다고 칩시다. 대법관들이 그럼 4월 22일부터 볼 거 아닙니까? 전산 시스템은 기록 인계부와 달리 사건 시스템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마구잡이로 일합니까? 사건이 터지면 그렇게 마구잡이로 답변합니까? 판사 아니에요? 그러면 범죄자를 불렀어요. 아이 전화 제나 그 돈이 그 돈입니다. 우리 가족이니까 그 돈이 그 돈입니다. 우리 같이 회사에 있으니까 그 돈이 그 돈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렇게 규칙 써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네, 정리했습니다. 실망스럽습니다. 시간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12월 3일도 여러분은 합법적 비상경이라고 생각하고 와서 대책을 세우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그게 끝나고 나니 여러분은 그때부터 바뀌신 겁니다. 12월 4일 대법원장은 시를 붙이러 갔습니다. 크리스마스 시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잘했습니다. 행정처장님, 예. 그 답변을 굉장히 일반적이고 추정합니다 해서 다 그 빠져나가시려고 하는데요. 들어보시기에 좀 우습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정부와 실장님도 우리 처장님의 눈치를 보면서 사실과 다르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 확연히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실제 행정처장님께서 언론을 통해서 해명하셨기도 하고 국회에서 답변도 그렇게 하셨는데요. 전관 특혜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상고 이유서가 제출된 이후에
소부 배당을 하고 있다, 겉으로. 그러나 그것은 별 의미가 없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은 바로 전관 특혜 우려 있는 대법관 어느 누군가가 사적 목적을 가지고 전산 시스템에 접근해도 좋다라는 걸 이미 문을 다 열어놓고 있는데 뭐하러 소부 배당만 상고이유서 제출되고 나면은 그 후에 형식상 배당합니다, 이런 조치를 취합니까? 그걸 뭐하러 설명합니까? 이미 그게 다 깨져 있는데 누구나 가서 몰래 어떤 흑심을 가지고도 볼 수 있고 재판연구관도 볼 수 있고 법관, 대법관 누구나 볼 수 있는데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을 가질수록 계속 해명할 것만 더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과학적으로 남아있는 기록, 아까 스캔으로 저장해 놓은 것은 다 접속 기록이 남는다라고 누구나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볼 수 있게, 검증할 수 있게 국정감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가 아니고 의무십니다. 의무 이행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다음은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법원행정처장님, 예. 아까 지금 존경하는 서영교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난 월요일 국감에서 12월 3일 계엄날 긴급회의 하신 거, 그게 계엄이 합헌일 경우에 계엄에 따라야 할 조치를 논의하셨다, 이런 취지로 답변하셨거든요. 그러면 제가 오늘 그 내란 중요인물 종사자로 영장이 청구되었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영장 기각도 기가 막힌데 기각의 사유 중에서 피의자가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한 경위를 다툴 여지가 있다, 이렇게 기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에 대한 그 인식에게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판사의 이 영장 전담 법관의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좀 의심이 듭니다. 저는 그런 굉장히 그 참담한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의심이 지금 행정처장님께서 12.3 비상계엄 당일날 했던 긴급회의 왜 했는지에 대한 답변과 그 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5월 1일 판결, 그리고 지기현 판사의 윤석열 내란 수계 범죄자에 대한 구속 취소, 이것이 법원을 둘러싼 이 12.3 비상계엄에 대한 법관들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지, 이런 우려가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뭐 여러 말씀드리는 것은 자꾸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 같지만 저는 이제 분명히 그 12월 6일 가서 유연적이라고 선언을 했고 또 이제 그 구속 취소에 대해서도 이거는 이제 그 상소를 해서 이제 심판을 좀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이제 중요한 시기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했던 그런 부분 위주로 좀 봐주시면은 제 진위를 아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박성재 장관이 계엄 당일날 회의를 소집하고 내란의 중요 임무를 종사했던 것으로 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대법원도 마찬가지의 회의를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 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처장님께서 뭐 법관의 영장 판단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는 없겠지만 어떤 생각 드십니까? 지금 이제 그 핵심되는 본안되는 사건이 현재 그 진행 중에 있고 조만간 선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제 모든 걸 다 버리고라도 이 사건이 국민 전체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니까 이 사건이 이제 절차에 따라서 신속히 충실하게 공정하게 재판 결과가 빨리 나올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지금 계속해서 이제 오늘 행정처장님의 발언 답변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저도 안타까운데, 그러니까 오늘 지금 또다시 새로운 이 발언의 변화가 나온 게 뭐냐 하면 5월 2일 날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 이후에 법사위 나오셔서 모든 사건은 대법원에 가면 전자무서화되고 대법관들이 스캔해 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가 지난 9월에는 그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변하지 않으시면서 그냥
제출 문서를 읽었다, 대법관들이. 그리고 그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확인한 다음에 후속 절차로 나아갔다 해서 이 전자문서화돼서 스캔됐다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점점 후퇴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종이 기록으로 받는지를 또 여쭤봤는데 그 자료도 제출이 안 됐고, 근데 오늘은 또 보니까 아까 답변에서 1, 2심이 수사 기록과 공판 기록이 모두 전자문서화가 되어 있었다, 이런 답변인데 맞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대법원에서 전자문서화한 건 아니지만 1, 2심에 이미 스캔이 돼 있었다, 이 답변이 맞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일반론이집니다라서 또 이제 말씀드리면 어떤 이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당시에는 1, 2심에서는 중요한 사건은 상당수가 스캔된 상태로 알고 이 있기 때문에 사건도 그랬던 그러니까 이 사건은 것입니까? 제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러면 처장님 국감장에 왜 준비를 하고 오셔야죠. 이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하고 오셔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국감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이것 때문에 이거 지금 몇 달째 여쭤보는데 확인을 안 하고 일반론만 얘기하실 거면은 이 대법원장이 여기 나오셔야 되거든요. 대법원장이 안 나오시고 지금 대법원장이 지금 증인인데도 불구하고 안 나오시고 답변이 난 모르겠다, 이 답변하시는 건 저는 안타깝고, 일단 이 사건이 그러면은 스캔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이 대법관과 대법원장 컴퓨터 가셔가지고 윈도우 키와 영문 R을 눌러서 실행창을 실행하시고 이벤트 뷰어 명령어를 입력하셔야 된답니다. 그리고 그 창이 실행이 되면 윈도우 로그를 누르고 보안 탭을 클릭하시고 그 보안 탭을 클릭하신 이후에 3월 27일부터 5월 1일 사이에 로그 기록을 추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걸 내주세요. 제가 계속 그거 내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스캔이 돼 있다면은 대법관들 컴퓨터, 대법원장 컴퓨터에서 굉장히 간단하게 이게 추출이 금방 가능한 거거든요. 그걸 내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합국감 때라도 아니면 오늘 중으로라도 이거는 몇 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좀 제출을 해 주십사. 이거 제출 안 하셨으면은 이걸 안 보신 걸로 저는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봤다면 떳떳하신 거잖아요. 다 보셨다면서요. 3월 28일부터 모든 대법관들이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는 전 모르겠어요. 이 사건 기록을 배당도 되기 전에 주심 대법관이 지정되기도 전에 이 기록을 볼 수가 있다. 그럼 서울중앙지검에 어떤 사건이 접수가 되면 모든 검사들이 그 사건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전부 복사해서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권한이 있다고 하시니까 보셨는지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는 또 뭐냐면 사건 기록 인수인계부에 들어가 있는 이 2025도 46597 사건,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 수기로 적혀 있는 4월 22일 날 기록이 인계됐다는 이 기록 인수인계서에 기록은 이미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이 위에 있습니다라는 이 기재가 저는 사후에 알리바이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사후에 이틀 만에 기록을 7만 페이지를 볼 수 있냐고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니까 사후에 이 3월 28일부터 대법관들이 기록을 보기 시작했다, 한 달이나 우리는 봤다라는 알리바이를 위해서 이 기록, 이 사람도 없어요. 누가 썼는지 아십니까 이거? 예, 저는 뭐 알 수는 없습니다. 이거 누가 썼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몰라가지고 증인 신청을 못 하는데 이거를 누가 썼는지 저는 사후에 알리바이를 위해서 만들어진 문서가 아닌가, 허위공문서 작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아니라면 이 기록이 위에 있다는 이 내용은 무슨 말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 여기다가 이걸 적어놓고 4월 22일 날 기록을 인계했다고 하는 것인지, 이 어떤 취지입니까? 예, 그러니까 긴급 질의 응답서에도 저희들이 적었습니다만은
보통은 이제 그 사건이 주심 배정될 때 주심한테 기록을 넘기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다수 의견이 나와 있는 것처럼 접수됐을 때부터 이거는 좀 상세하게 검토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그 전에 이제 접수 무렵 직후에 아마 올라갔을 걸로 추정이 되고 그 추정에 뒷받침이 되는 자료가 그 기재라고 보여집니다. 설마 그 기재가 이제 위조됐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아까 이제 우리 그 대법원 상고심의 사건 검토 구조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연구관하고 이제 유기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관실에 올라가는 경우가 보통 많습니다. 연구관실에서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이제 주심한테 갔을 수도 있지만 그때 그 기록 미리 올라갔으니까 그게 이제 그러면 아마 이제 그때는 이거 추정이라서 말씀드리는 게 이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보통은 이제 그 중요한 사건 빨리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있을 때는 예전에는 그 연구관실로 조금 이제 바로 보통 이 사건은 그렇다라고 답변을 단정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법관은 이제 연구관하고 유기적 일체가 내가 보기 때문에 법률심이라서 그렇습니다. 법률심이라서 예. 간주간에 같이 이제 1심, 2심 판결문 그리고 상고 이유서, 답변서 등을 통해서 그 법률적인 쟁점이 뭔지가 나오니까 거기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대법관이 필요하면은 해당하는 처분문서를 지켜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시해서 거기에 대해서 보고서를 받아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필요할 때마다 여러 가지 형태로 기록을 보고 혹은 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고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사건마다 다 이제 좀 양상이 좀 다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어떤지는 제가 사실은 알 수는 없습니다. 예, 그 부분도 일반론만 한 말씀만 드리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부천시의원 김기표입니다. 행정처장님 고생하시는데 좀 저는 한편으로 좀 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법권 독립을 스스로 해야 한 대법원장도 딱하고 대법원장이 말도 안 되게 무리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그걸 수습하려고 말씀을 하시면 하실수록 스스로 권위가 무너지는 것 같아서 우리 대법관이시자 법원 행정처장이신 행정처장님도 좀 딱하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방금 그 존경하는 박은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건 기록 인수 인계부 이거 있잖아요. 예. 요거 예. 오늘 국감 끝날 때까지 이거 누가 관리하고 누가 이걸 작성하는지를 좀 확인해보면 어차피 대법원 직원일 것 아닙니까? 제가 그분한테 직접 좀 묻고 싶은 게 궁금한 게 있어서 그렇거든요. 확인해서 좀 오시라고 좀 하십시오. 제가 이건 몇 가지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한 일반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하나만? 아니요. 요거 쓴 사람 있잖아요. 일반론은 제가 안 들어도 될 것 같고요. 이제 알아들었습니다. 하도 많이 말씀하셔서 그냥 요거 쓴 사람 여기 뭐 14 괄호 2 뭐 이런 거 쓴 사람 있잖아요. 그건 누군지 좀 확인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뭐 이게 지금 쟁점이 굉장히 많아서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법률심 하면서 사건 기록을 굳이 다 안 읽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사실은 맞지 않죠. 물론 상고심이 법률심인 건 맞습니다만은 사실상 이 파기환송심은 사실관계 확정에 대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이른바 교유관계라고는 아주 회계망측한 그것을 허위로 한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후관계 기록을 읽어봐야 저는 명확히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건 제가 논쟁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법률심의이기 때문에 마치 기록은 다 안 읽어도 된다.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제 생각을 그냥 말씀드려요. 그리고 뭐 다른 정관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했지만 본인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정 추론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행정처장님한테 질문할 필요가 없죠, 저희가. 그죠? 우리가 일반적인 얘기고 일반적인 얘기 저도 많이 압니다. 그리고 판결문으로서 추정되는 얘기는 제가 판결문 읽고 제가 자문자답해도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럼 국감을 준비하려면 그런 거를 알아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알아봐야 되고 그런 것을 알아보고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국정감사의 정확한 준비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전에도 얘기했듯이 판결문 내용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 그 절차가 너무나 해괴망측하니까 그게 어떻게 됐는지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합니다. 그걸 좀 알아봐서 답변을 하셔야지. 그게 행정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진짜 대법원장이 나와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왜냐? 대법원장님이 다 하셨잖아요. 전원합의체 재판장이 누굽니까? 대법원장 아닙니까? 예. 그럼 대법원장이 가장 많이 잘 알고 그 사건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행정처장님이 그거를 사실 대신해서 이렇게 와서 앉아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거 저런 거 그래도 대법원장님이 사법부의 수장이니까 예의우상 직접 앉히진 않고 행정처장님이 제2인자로서 와서 다 알아보고 와서 답변하라고 하는 건데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그게 안 되면 당연히 대법원장이 나와서 앉아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게? 그건 대단히 부적절한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한번 추측해 봅시다. 그래요. 우리 행정처장님 그렇게 얘기해 백보 양보해서 제가 한번 추측이라고 해서 한번 우리 논의 질의응답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추측해 봅시다. 그리고 행정처장님도 사실은 기존의 대법관으로서 사건 처리해 보셨잖아요, 그죠? 예. 그럼 그 프로세스 한번 추측해 보자고요. 어떻게 되는지. 근데 우리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현황 관련 긴급 서면 질의한 답변서 이게 저희한테 제출했잖아요. 이것도 추측한 겁니까 그러면? 일반론을 위주로 아마 쓸 것으로 알고 그것도 있습니다. 전체 알아보지 않고 일반론으로 그냥 우리 그 밑에 계시는 분들이 그냥 이렇게 추측해서 작성한 거예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여러 번 검토를 했지만 이 재판상의 특정 사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추측한 것으로 치고 보자. 1쪽에 보면 봅시다. 1쪽에 보면은 해당 사건은 상고 사건 접수 직후부터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이 논의를 거쳐 곧바로 전원 합의체에서 심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어요.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보십시오. 1쪽에 이렇게 바로 첫 번째 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해당 사건은 상고 사건 접수 직후부터 심리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러면 3월 28일 접수일자니까 3월 28일 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그 전에도 제가 질의했듯이 빠른 시기라는 걸 보고 해석했다는 거잖아요. 말씀을 드릴까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요 전압 판결 그리고 이제 사건 판결을 기록 보시고 빠른 시기에 대해서 해석한 거 맞죠? 이 얘기가 예. 맞습니까? 빠른 시기 예. 판결문에 빠른 시기라고 예. 돼 있는 걸 보고 해석한 거라고 그 전에 답변하셨죠? 예, 그래서 맞습니까? 그게? 예, 거기에다가 그 앞에 이 사건은 이제 1심에서 2년 2개월 걸렸고 2심에서 4개월이 걸려서 그거는 이제 1, 2심 사정이고요. 지금 언제 대법원 상고심에서 봤느냐고 지금 그 질문이 오고 가고 있잖아요. 1, 2심 얘기할 거 없죠. 왜 네? 그러냐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결과 제가 뭐 다 보신 내용이겠습니다만은 전압 판결문에 이 사건이 이제 그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는 이제 공감대가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3월 28일이라고 생각한 근거가 뭔지 제가 묻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사건이 이 사건이 접수되었을 때는 그 전압 판결문에 접수되었을 때는 이미 이제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그래서 신속한 대법원의 절차 진행 필요한 그런 사건이었고 아니 그러니까 3월 28일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묻는데 그 답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대법관들은 빠른 시기에 이제 1심과 2심 판결 그러니까 등을 그 빠른 시기가 3월 28일이라고 추측한 거죠. 예, 왜냐하면 이제 예, 맞네요. 제가 질문 3월 빠른 시기란 말 때문에 3월 28일이라고 추측한 거예요. 예, 저는 이제 사건 자, 기록 검색하고 예. 그러면 좋아 여전히 3월 28일로 그럼 생각이 되네요. 그러면 이제 위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이 논의를 거쳐 곧바로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논의를 했다는 얘기네요. 전원합의체 회부하기 위한 논의를 했다는 지금 답변이거든요. 논의를 했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자 이거 전원합의체 회부하자는 논의를 했다는 거예요. 답변은 논의했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부분도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공감대가 대다수 대법관 사이에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는 그런 공감대가 아니죠. 행정처장님 그거는 대법관이나 하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공감대가 형성된 것과 전원합의체 회부하기로 논의했다는 건 완전 다른 말입니다. 이게 보십시오. 지금 분명히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기로 논의했다는 말은 판결문 그 어디에도 없어요. 제가 판결문 굉장히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국정감사 준비하면서. 그런데 이 답변에는 전원합의체 회부하기로 한 논의가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둘 중에 하나죠. 그냥 거짓말을 쓴 거거나 판결문이 그냥 안 나오니까 일반론도 아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알아봤더니 논의나 이런 거를 한 것으로 확인돼서 다 답변한 거 아니겠어요? 왜 이 논의란 말이 들어가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이제 이 사건 저희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확인하기는 어려운 사건입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압 다수 판결의 취지 그리고 이 사건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한 쪽수의 그런 기록이고 이 부분 법률심으로 쟁점에 대해서 판단을 하더라도 좀 시간이 아니, 제가 묻는 말에 좀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재판하실 때 왜 이상한 다른 답변하시면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제 질문에 좀 답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요 전압 판결문 그리고 사건 기록 검색 판결문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추론된다라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이 전원합의체 회부한다는 그런 또 논의를 했다는 말이 없는데 이 답변이 써져 있어서 지금 묻는데 답을 못 하시네요. 자, 이거 하나 묻죠. 판결문 그거 최종적으로 누가 썼습니까? 어떤 대법원이 주심으로 썼죠? 예, 다시 한번. 판결문 말입니다. 예. 주심 대법관이 누가 주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심 대법관이 판결문 이번 판결문 예, 주심과 또 대법원장과 전체 대법관들 다 서명하는 걸 아니 서명은 하죠. 누가 썼느냐고요. 주심이 있잖아요. 주심. 예, 주심 대법관이 보통은 초안을 작성하고 누굽니까? 주심 대법관이. 뭐 다 아시는 내용으로 공개사항인가? 차 주심이니까 박영재 대법관님이시죠. 그 주심은 근데 4월 22일 날 배정됐어요. 그때 비로소. 그게 그러면 지금 우리 대법원의 주장은 접수되자마자 혹은 빠른 시기 백보 양보해서 빠른 시기 그러면 서울에서 주심 대법관 배정되는 것은 전자적으로 임의로 배정됩니다. 그게 배정된 것이 4월 22일이에요. 그러면 3월 가사 백보 양보에서 3월 28일부터 기록을 검토해서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면 누군가가 검토를 했을 것이고 누군가 주심 대법관을 정해서 당신이 한번 적당하게 판결을 쓸 준비해 아니면 연구관을 지정하든지 이렇게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심 대법관은 그렇게 한참이 지난 4월 22일에 임의적인 방법으로 박영재 대법관이 지정됩니다. 그러면 앞에 검토한 대법관은 도대체 누구고 박영재 대법관이 그럼 주심 대법관이 이제 될 걸 알고 그때부터 작성한 겁니까? 준비한 거예요? 누가 준비한 거죠? 일반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까? 그 보통은 이제 이렇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중요한 큰 사건이 올 때는 그리고 이제 전압으로 진행하기로 만약에 대법관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되었다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형사 공동 심청조 거기서 이제 기록을 검토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전체 대법관들이 필요한 보고서를 갖다가 이제 서로 받고 공유를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시를 하고 이런 식으로 보통 진행이 됩니다. 이 사건도 아마도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을까라는 일반론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대법관이 지정되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주심 아시겠지만 관리 대법관이라고는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기록이 예를 들면 각종 신청사 예, 뭐 긴급한 사건 이제 보통은 그렇습니다. 네. 재판 연구관들이 지금 알아서 재판연구관 누구 지정해서 기록을 검토하게 시켰다고 한다면 그럼 어떤 대법관이 그러면 기록을 처음부터 읽고 주도적으로 그걸 읽고 나간 거예요? 그럼 재판 연구관들이 쭉 다 하고 나중에 22일 정도 하루 이틀 지나서 그냥 보고서 받고 그냥 판단한 거라고 자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것도 일반론이긴 하지만 이렇게 큰 사건이라면은 그러면 이제 주심이
크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주심은 이제 초안 작성에 책임을 지고 있긴 하지만 이제 전체 대법관들이 이제 접수되었을 때 뭐 어느 시점에 정확히 이제 합의를 했는지는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것이 이제 대법원장이 지시했는지 아니면 여러 대법관들의 요청이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그때는 이제 전체 대법관들이 다 이거는 전체 전합 사건으로 특히 다수 보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고 좀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이다라는 생각하에 아마 그렇게 진행하지 않았을까 그런 정도의 일반론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어찌됐든 그 전원합의체 회부하겠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대법원장이 결심해서 자 우리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겠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러니까 대법관들이 요청하더라도 결정은 대법관이 누가 요청합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언제 접수될지도 모르고 뭐 할 것을 그러면 갑자기 뉴스에서 들어서 이게 접수가 오늘 됐는데 대법원장님 이거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세야 될 겁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제안하고 대법원장이 오케이해서 했다는 그런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가능성을 이야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1분 드리겠습니다. 하십시오. 네, 아까 종이 기록 관련해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아는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종이 기록의 행방 그리고 종이 기록이 도착했을 때 법관들에게 언제 복사해서 전달을 했는지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직원을 제가 질의할 때 이 자리에 배석을 시켜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니면 자체적으로 행방을 알아서 말씀을 해주시든지. 일단 지금 좀 배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질의할 때까지요. 잠깐만요. 그렇다면 우리 전현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잠깐 정지연 재판사무국장님 앞으로 나와 보시죠.